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방송을 이제 합니다. 일본 항공 JAL 123편 추락 사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국내선이라든지 국제선이라든지 특히 국내선이 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행기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본 공수에 해당되는 ANA,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비행기를 많이 늘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74년도 747 전부제트 여객기가 이제 일본에 이제 도입이 되죠. 도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당시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특대용으로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많이 실지를 않고 짐을 많이 실지 않아 가지고 이륙 중량을 줄이고 승객을 많이 태운다. 그래서 연료는 최대 4시간 물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기존에 366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여객기와 비교하면 이거는 한 530명 정도를 태울 수 있으니까네 한 번에 엄청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가 1974년도에 도입되고 난 이후에 1977년도에 오사카 국제공항인가요? 거기 이제 착륙을 하다가 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조종관을 잘못 조종한 바람에 기수가 들리면서 뒷부분이 이제 지면과 충돌하는 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내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보강공사를 안 하고 얼렁뚱땅 보강공사를 하다가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이후에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그런 휘파람 소리가 난다든지 비행기가 이제 운항 중에 갸우뚱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위험한 항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985년 8월 12일 날 드디어 사고가 납니다. 그때는 일본이 오봉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접시를 오봉이라고 일본말로 이제 잘 쓰는데 오봉 전날이라 가지고 만석이었어요. 만석이었는데 비행기 표가 구해진 사람들은 불행이었죠. 평소 같으면 비행기가 표가 구해지지 않아 가지고 내가 오사카로 오늘 못 가겠구나, 도쿄에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사고를 피했을 텐데 이 불행이 닥쳐오려고 그랬는지 표가 구해진 승객들이 526명이 있었고 승무원이 총 15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가 드디어 이제 일을 벌이는 것이 그날 한 3번 정도 이제 왕복 4번인가 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사카를 거쳐서 다시 하네다로 돌아오는 스케줄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18시 4분에서 18시 12분경에 하네다 공항을 이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분이 지나서 폭발음이 들려요. 그래 이제 폭발음이 들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이제 비행기 꼬리 날개의 60%가 날아가고 유압계통 4개가 이제 손상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때 당시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날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다카하시 기장이 부기장석에 앉고 조종을 유도를 하고 사사키 부기장이 조종을 하면서 그런 기장 승격 비행을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래 이제 폭발음이 들리고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기관사 앞에는 RO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5번째 이제 등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 이제 부기장이 이제 비상스컵 7,700을 입력을 합니다. 7,700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 물릉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네다 공항 관제소에 통보를 하면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네다 공항 관제소에서는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이게 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장 다카하시 기장이 유압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항공기관사가 유압 4개통 다 망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 이제 그 순간이 되면서 이제 절체절명의 30분이 시작됨과 동시에 돌아서서 어떻게 되느냐, 모두들 운명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잉사에서는 항공 유압류 계통 4개가 모두 망실되는 조건에서 비행을 한다는 설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장, 부기장, 항법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체가 이제 휴고이드 운동부터 해가지고 더치롤 운동에 빠져들게 되는데, 방향타와 승강타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비행기가 좌우로 마음대로 흔들리면서 상하로 왔다리 갔다리 이제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수동으로 이제 조종을 해서 조종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이, 일단은 엔진이 정상이기 때문에 엔진 추력으로 이제 조종관을 밀고 당기고를 해가지고 기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체의 무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랜딩 기어를 내리자고 이제 항공기관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겠느냐 하니까네, 스피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비상수단을 통해 가지고 랜딩 기어 착륙에 소용되는 바퀴를 내려보겠다 해서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생각하면 내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 엔진 추력으로만 버티는 상황에서 필요 이하로 고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일정 고도를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엔진 추력이 양쪽 날개 모두 다르다 보니 달라진 엔진 추력에 힘입어서 비행기가 우선회를 하고 하네다 공항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조종사의 능력이 아니고 순전히 엔진 추력이 좌우 날개가 다르다 보니 바람의 힘으로 의해서 우선회를 하게 된 거고 날아가게 된 건데, 그렇게 쭉 날아가다가 도쿄 근처에 가가지고 산 능선 쪽에서 사가미 호수를 보게 됐어요. 사가미 호수라고 하는 것은 곧 사가미 호수를 넘으면 일본의 요코타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비행기가 또 빙빙 돌아요.
그래 이제 그 군마현 그 산중턱에 이제 추락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미군의 그런 그 야간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대가 투입이 된다든지, 그 우리의 공수여단에 해당되는 공정단에서 야간 강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유 뭐 살아있는 승객이 있겠느냐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침까지 수색을 미루게 돼요. 밤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네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데, 네 사람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검을 해보니 온전하게 건질 수 있었던 시체에 대해서는 부검을 했더니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추락 이후에 살아는 남았는데, 밤새 내린 비로 그 8월 달이었지만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 그 구조를 위해서 미 공군의 도움을 받든지, 공정단 일본 그 육상자위대 공정단의 이제 도움을 받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승객들이 승무원들과 전원 사망한 것처럼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야간 구조는 제2차 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본 구조 당국의 그 패착으로 인해 가지고 4, 50명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근원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테일 스트라이크 이후에 정비를 보행사에서 올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보행사의 책임입니다. 보행사의 책임이고요. 520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그 일본항공이 7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내놓고 기사 등등 보상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사실상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뭐 정비사를 포함해가 몇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그 억울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에는 위를 보고 걷자라는 그 노래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사카모토 큐라는 가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내 과학의 선구자였던 의학 박사도 있었고, 9살 어린이도 타고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때거리로 죽어나간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러면 또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 세계 항공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제 8월 12일만 되면 매년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추모제를 여는데, 지금 그 50년이 올해 이제 되는 해인데 어떠한 추모제가 열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유가족들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고인데요.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그 승무원 3명, 기장 무기장 항공기관사가 승부수를 30분 동안 띄웠으나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승부수를 띄우지 않은 것을 오해를 받아가지고 다카하시 기장은 유가족들이 그 한 20년, 25년을 이지매를 15년을 이지매를 당했죠. 일본 사회에서. 기장 본인을 제외하고 119명을 죽여놓고 뻔뻔히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식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카하시 기장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실제로 이 같은 사항이 노출이 되었을 때 정상 조정이 가능하냐를 실험해 봤을 때
도전했던 그 어떤 그 기장도 10분을 버텨내지 못했는데 30분을 버텨냈다는 것은 대단한 조종술입니다. 그러나 뭐 기수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산에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끝맺음을 맺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가실 때 그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